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살펴봤는데요. 2022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이슈 토크 연말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군위군 대구 편입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리고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안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지난했죠. 어떻게 네. 보면 3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점을 놓고 보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은 낳는 사항인데 경과를 잠시 얘기를 드리면은 지난 2월이었죠. 2월달에 행정안전위원회 이러한 그 행정자치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안전소위원회에 일단은 회부가 돼야 되는데 네. 지난 2월에 당시 안동 예천 지역구의 김형동 의원의 반대로 당시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불발의 부분을 지금 현재 관점에서 놓고 보면 조금 넓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무조건 비판만 할 일은 아니고 네. 당시 김형동 의원 측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또 동시에 김형동 의원 외에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도 네. 좀 반대 방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군위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와 경북을 놓고 보면 경북 북부에서 대구로 가는 데 있어서의 거의 대구의 관문의 역할이 군이거든요. 반대로 또 대구에서 북부 안동 쪽으로 오다 보면 군위군은 또 다른 또 시작의 관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리적 이 특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면 북부 지역 역시 이것이 그야말로 거의 또 대구광역시로 또 좀 뭔가 모르게 분위기상 빨려 들어가는 네. 그렇지 않아도 북부 지역의 인구 감소, 뭐 지방 소멸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넓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부분도 좀 정서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가 좀 있긴 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군위 국민들이 김영동 의원 뭐 지역구 사무실 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는 뭐 절차상 국회 절차상은 끝났다. 끝나서 이것이 이제 이대로 이제 집행이 되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네. 군위군은 경상북도 군위군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완전히 이제 편입이 되고 모든 행정이 시작이 되는 상황에 와 있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대구광역시장이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한다. 지금까지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그런 반면에 이제 경상북도를 놓고 봤을 때는 23개의 시군 중에 하나의 지자체가 대구로 또 빠져나가 버리는 네. 조금 허전한 거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철호 경북도지사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전부터 했었죠. 뭐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생리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어쨌든 현재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네. 그래도 3년을 기다려온 만큼 그렇죠. 이 네. 군위 군민들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군위 군민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군위 국민들은 뭐 99%가 뭐 굉장히 그야말로 뭐 환영하는 입장이죠. 네. 이미 3년 전에 그 시점에도 3년 전을 놓고 보면 정확히 언젠가 하면은요. 2020년 7월입니다. 7월에 그 당시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군위와 의성으로 이제 결정이 될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 공동 합의문을 작성을 했었어요. 공동 합의문의 내용이 어쨌든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 제1의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 이외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언급을 합니다만 네. 그 당시에 이런 공동 합의문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그리고 그 가장 중심적인 기초지자체인 의성군과 군위군 네. 그리고 대구광역시 의회 경상북도 의회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전체 25명의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한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조금 지난한 과정은 있었지만 네. 어쨌든 통과되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3년인 건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통과됐기 때문에 군위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군위군보다
대구광역시에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대구광역시 군이 됨으로 해서 군은 대구광역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의 경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대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군이 군민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이제 다들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네. 근데 간혹 반대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것도 아마 얘기는 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의 입장이 좀 환영한다는 네. 입장으로 뭐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군위의 대구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2020년 7월달에 공동 합의문에 네. 군위군을 대구 광역시로 편입한다는 거 외에 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먼저 군위군에는 민간공항 그리고 이제 군공항이 같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이라고 해요. 대구에 있는 대구공항은 민간공항 플러스 해서 국가 군공항이 동시에 있어 왔습니다. 네. 그것을 동시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신공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군위에는 그런 군 시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오면은 군인들이 생활하게 될 관사 같은 것들도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군인들의 그 영외 관사들을 이제 군위군 지역에 구축을 하고 네.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의성군에는 이제 관광 물류 공항 물류 같은 것들로 이제 단지를 조성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이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서로 이제 굉장히 공조를 잘 해나가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확정이 되었고 3년 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네. 근데 단 군위군에 구축할 시설물들, 의성군에 조성해야 될 항공물류 단지 같은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세부적인 네.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그것이 또 준비가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향후의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지켜보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이 통합신공항 관련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이 예산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앞으로 지금 저한테 이제 얘기하셨듯이 네. 자, 통합신공항 사업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그 핵심이 그겁니다. 네. 각 지자체가 약속했던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제 뭐 확정이 됐어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큰 산이 바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 언제 통과가 되느냐? 이 법에는요. 이 법만 놓고도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법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어.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된 부분들이 이 법이기 때문에 신공항 특별법이 어떻게 통과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그 법률 내용이 네. 통과되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이거는 합심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무엇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 법이 상정조차 못하고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렇죠. 얘기하신 대로 상정조차 못했죠. 네. 이번 정기국회에 원래는 이것이 통과되기를 참 바랐죠. 네. 근데 정기국회가 일단 무기로 끝나버렸고 통과가 안 됐는데 단 하나 이제 좀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이제 12일부터 해서 네. 내년 1월 10일까지죠. 임시국회가 또 이미 열리고 있거든요.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럼 이제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돼야 되는 아주 그 지켜봐야 될 핵심 사안인데 이 부분은 참 저는 또 좀 굉장히 전망이 좀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당장 여야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네. 첫째,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은 당장 1월달에 다음 1월달에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네. 이건 대단히 또 중요한 행사죠. 이제 그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또 야당의 입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 국회 의석의 근 3분의 2가 지금 어쨌든 169석 거의 3분의 2를 야권 포함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국회 의석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야당을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네. 뭐 여러 뭐 구속되고 좀 뭐 등등등 문제가 많잖아요. 측근들이 구속되고 네. 이 칼끝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그 수많은 전국에 계류되어 있는 전국 관련 사안들에 대한 법률을 놓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만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걸 협심을 해서 네. 이걸 준비를 해서 통과를 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염려스럽다. 네. 또 하나 또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특별법에 담을 내용 중에 이 대구공항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느냐 이 부분에 아직 논의가 남아 있어요. 네.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격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공항이라고 그러면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눕니다. 네. 하나는 인천공항과 같이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중추공항 또는 허브공항이냐. 또 하나는 한 권역의 거점공항이냐. 그 다음 보통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일반 공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지금 이제 거의 거점 공항으로의 얘기가 좀 많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게 왜 중추 공항으로 가야 된다.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그 지리적 특성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허브공항, 인천공항 바다에 있어요. 그리고 남북의 이 안보 특수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바로 북한 접경에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북한 남북의 어떤 이 긴장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대포 한 방 날아와 버리면 국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쯤은 내륙에 있어야 된다. 네. 내륙에 중추공항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으로의 규정을 저는 중추공항으로 허브공항으로 가야 된다. 이 내용들이 저는 이 특별법에 담겨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저는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의 이러한 정쟁 상황에서 이게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저는 표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는 건 뭐냐? 네. 내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과 한 달 후에 1월 달 되면 바로 내년이 선거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야도 어쨌든 간에 가장 이 지역적인 핵심 사안에 대해서 도외시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어쨌든 그런 것이 다 정파적 이익이거든요. 이해관계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양당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만 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하루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네. 대구 식수원 문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8월이었죠. 경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수원 이전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여러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상황 또는 뭐 경과를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공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두세 차례 만남을 가졌죠. 네. 그래서 담당 그 실무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협약서까지 나와진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 그것이 MOU가 됐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은 뭐 그 과정은 다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정도까지는 왔다고 봐요. 저는 지금 와서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아니야 원래 이대로 구미 취수원 구미 이 해평에 네. 그 취수장을 활용하겠다라고 뭐 다시 되돌리는 건 저는 무리고 이제 가긴 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의 그 환경 시민단체들의 이제 반대인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저는 일단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네. 두 가지입니다. 그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논점의 핵심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는
대구가 물 자립을 해야 된다. 네. 언제까지 안동물을 가져오느냐, 구미물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논의를 가지고 이 세월이 오래됐어요 이게. 이거 안 된다. 차라리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네. 어차피 낙동강 물을 가져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안동물이나 구미물이나 낙동강 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물을 가져오는 것에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보다 낙동강 물 자체를 좀 맑게 그 문제가 없도록 특히 구미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네. 해서 그러면 대구로 지나가잖아요 낙동강 물이. 네. 대구 인근으로 지나가니까 그 물을 대구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왜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오려고 자꾸 생각하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안동의 물을 대구로 가지고 연결을 하려면 말이죠. 이 그야말로 수로, 물 도수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도수 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예산이요. 들어갈 돈이 지금 대략 추정 비용인데 조 단위 이상 들어갑니다. 네. 1조 4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뭐 연구 단체, 연구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 치더라도 네. 어쨌든 1조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더라도 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 이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조 단위 돈인데. 네. 자, 이 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것도 이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뭐 K워터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 부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일단 두 가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네. 대구시 물 자립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다른 지자체는 물을 끌어오는 것에만 자꾸 의존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이 비용, 이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그 돈으로 낙동강에 들어오는 특히 구미산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를 막는 데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환경단체 얘기도 무시할 수 있는 논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구 달성군의 한 가정집 수돗물에서 독성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논란도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검출된 독성 남세균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로 판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논평을 할 때 가장 신뢰성 있는 국가 또는 공인된 그 해당 연구기관의 네. 연구 결과를 우리는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구시와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이죠. 이 기관들에서 직접 그 검출을 했습니다. 네.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무해한 녹조류다. 녹조류에 지나지 않는다. 인체 무해한 녹조류에 지나지 네.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됐다는 그 가정집 수돗물에 흘러 들어가는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요. 거기가 아파트 어느 가정집인데 네. 그 아파트 보통 아파트에는 그 물을 담아놓은 저수조가 있어요. 네.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서 그 저수조가 엄청나게 큰 우리 스튜디오 정도만큼의 저수조가 있는 곳도 있고 네. 좀 작은 저수조가 있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그 가정집이 포함된 그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에서는 녹조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네. 실제로 이제 조사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직접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에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기관의 결과를 저는 그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다른 가정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거나 네. 또 이런 문제가 다시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군의군 대구 편입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그리고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